혼자가 아니야. 친구들과 랜선으로 신나게 수다 떠는 시간. 엄마 친구 수다 엄친수입니다. 엄마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친수로 인사드리는 비커먼 스쿨 이은영 대표입니다. 이제 정말 겨울인데요. 한 해의 마지막 달 우리 엄마 친구 프렌드님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엄친수는 엄마들의 외로움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렌드를 모시고 질문을 통해서 폭풍 수다 떨어보는 본격 수다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프렌드가 함께 할까요? 이분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던 그분인데요. 여러분들의 특별한 친구가 되기 위해 찾아오신 오늘의 프렌즈, 정보라 프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그토록 기다리신 거 맞나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의 친구 프렌드 정보라입니다. 네, 우리 보라 프렌드 여기 이렇게 만나게 되기를 정말 손꼽아 제가 기다렸습니다. 정말 손꼽아 기다린 거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위에 분들에게 제가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함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제가 다 결정할 수 없지만 방송 작가님과 연출님들에게도 무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냥 듣고 계시네요. 네, 어쨌든 우리 보라 프렌드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두 아이의 엄마이자 뮤지컬 배우이자 교회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보라라고 합니다. 하나도 연관성이 없죠.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참여하셨던 작품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처음에 앙상블로 데뷔를 했어요. 뮤지컬 올 슈겁이라는 작품에 이제 앙상블로 참여하게 됐고, 그 이후로도 계속 앙상블 이제 활동을 하다가 연기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꼈죠. 왜냐면 이제 앙상블로서는 사실 노래와 춤을 뒷받침하지 보통 이제 연기적으로는 뭔가를 보여주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작은 공연이더라도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에 좀 도전을 해보자 해서 이런 소극장에서 하고 있는 이제 작품들에 기회가 되는 때마다 연기를 조금씩 해오다가 또 그러던 중에 비커밍 맘이라는 작품도 출연하게 됐었고요. 네,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또 비커먼 스쿨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정보라 프렌드의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동안 우리 엄친수에서는요, 키워드를 가지고 수다를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엄마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더 엄마들에게 끌어내기 위해서 좀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오늘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아이 낳고 다시 일을 시작할 용기 어떻게 내셨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잘 생각해 놓으시고요. 자, 우리 보라 프렌드는 프리랜서시잖아요. 그래서 아이 둘을 낳고 다시 배우로서 활동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상황에서 첫째를 갖게 되셨는지 그걸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뮤지컬 작품을 하던 중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그게 뭐 지난번 손민혜 작곡가님 나오셨잖아요. 네네, 바보사랑. 네, 그분이 작곡하신 슈샤인보이. 네, 그래서 바보사랑이라는 표현 때 제가 이제 그 작품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연습 진행 중에 결혼을 했고 또 첫 공 앞두고 첫 공 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결혼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날까지 하여간 공연을 하고 와. 그때 트리플 캐스팅이었는데 두 배우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신혼여행을 부득이하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식 다음날 공연을 해야 되는.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공연을 하던 중에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네. 임신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공연을 마지막 마칠 쯤에는 배가 많이 나올까봐 좀 걱정이 됐었는데 네. 다행히 그렇게 심하게 나오진 않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됐고 이제 그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때가 한 4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3, 네. 4개월. 네. 근데 사실 그 남은 기간 동안 뭘 하고 싶잖아요. 마음이. 왜냐면 애 낳고 공연 한참 못 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이 공연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는 대표님이 어린이 공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공연을 하신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를 정말. 제가 네. 한번 지원을 해봤어요. 와. 그거는 이제 어떤 캐릭터적인 네. 아동극이니까 캐릭터적인 거니까 네네. 배가 나와도 캐릭터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근데 협의를 드렸죠. 근데 이제 허락을 해주셨나요? 임산부가.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 의견이 대표님은 찬성,
아, 대표님은 반대. 연출님은 찬성이었어요. 왜냐면 연출님 봤을 때 누가 봐도 하트 여왕 같이 생겨서. 아, 앨리스의 그 하트 여왕. 예, 아주 사악하고 못된 역할을 잘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캐릭터에 너무 부합하니까 갔으면 좋겠다 하셨고, 네. 대표님은 예전에 임신한 한 여배우가 공연 중에 양수가 터진 적이 있대요. 7개월 쯤에. 그래서 이제 그 충격이 있으니까 그 리스크를 안고 갈 수가 없다. 이제 그것 때문에 반신반의 하시다가 결국에는 하게 됐죠. 그래서 8개월 때까지. 근데 그 감사한 게 그 의상 맞춰줄 때도 8개월 때 배가 나올 것을 감안해서 맞춰주셨어요. 4개월 때 이제 배랑 이런 거 다 둘레랑 옷 맞추는데 8개월 때 배 나올 거 사이즈 측정해서 맞춰주셨거든요. 그래서 8개월 때는 진짜 딱 맞아요. 딱. 뒤에 진짜 자크가 겨우 올라갈 정도. 그래서 그렇게 8개월 때까지 아주 무사하고 건강하게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임신한 몸으로 몸도 되게 많이 바뀌는데 네, 하면서 힘들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아기 낳고 나면 또 한동안은 못하니까 좀 행복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무대 그쵸. 위에서. 이제 그쵸? 또 언제 할 수 있으려나 하면서 이제 발악을 하면서 했고 너무 즐겁게 했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 이제 임산부니까 동선을 많이 줄여주셨고 실제로 또 뭐 여왕이니까 우아하고 고고하게 오늘처럼 우아하게. 네, 서서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이제 죽여라 뭐 이런 보통 자꾸 목을 네. 베라 막 이런 태교의 별로 좀 안 좋은 대사긴 했지만 그조차도 네네. 되게 염려해 주시면서 많은 배려 속에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아동극이니까 네, 제가 네. 봤을 때는 한별이가 뱃속에서 태교가 좀 저절로 되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들면서 좀 그래서 끼가 남다르지 않았을까 우리 엄마 프렌즈 네, 엄친수가 아닌 랭킹쇼를 보시면 우리 한별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내복의 제왕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복을 입고 얼마나 예쁘게 포즈를 취했는지 네, 어쨌든 이렇게 뱃속에서 아기도 이렇게 태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송을 보시는 우리 어머님들도 좀 정말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임신한 몸으로 또 일을 한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태어나고. 뭐 아이들이 원래 음악을 좋아하고 이런 거는 맞죠. 그리고 이제 아직 더 지켜봐야 되지만 저희 한별이랑 한결이는 둘 다 몸을 가만두지 않고 늘 노래와 춤을 즐겨 하는데 아니 근데 제가 어제 놀라운 일이 좀 있어서 이제 둘째 아들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감기 때문에 병원 갔다 오는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진료실 나오는데 엄마 여자도 의사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상한 질문이 어딨니? 여자는 다 할 수 있단다. 여자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한별 너도 의사 하고 싶어? 그랬더니 아니 나는 무대에 설 거야. 갑자기 무대라는 말 어디서 들었니? 무대? 이랬더니 내가 모델? 이랬더니 아니 무대. 거기서 나는 노래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 뭘 봤나. 하여간 그건 모르겠지만 그 동기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네.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약간 놀랐어요. 이게 진짜 엄마의 그게 그러니까. 그대로 유전이 되나 보네요. 모르겠어요. 그런 말 하기 커봐야 쉽지 알겠죠. 않은데. 아,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부분에 네네네네. 대해서 또 말리신 건 아니실까 전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만약에 제가 또 저희 동생이 여동생이 있는데, 막 그렇게 막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한다. 애 날 때까지. 그러면 좀 말릴 것 같기도 한데, 주변에서는 어떠셨어요? 우선은 저는 애 낳고 제가 애 낳은 소식을 모르시는 연출님들이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공연을 같이 하자라는 연락을 많이 주셨고 기회들도 있었지만 그때 아기가 뭐 100일도 안 된 상태니까 심지어 저는 맡길 데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눈물을 참아가며 다 할 수가 없는 상황 때문에 조금 슬프기도 했고 좀 이게 현실이구나 진짜 이제 왔구나 이게 내가 공연을 할 수 없는 게 이제 현타로 딱 온 거예요. 오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 애기 4개월 때인데 또 제가 전공이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했고 신대원까지 이제 갔었으니까 사역자의 길을 그동안도 해왔으니까 공연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다시 시작하자. 내가 지금은 공연은 할 수 없고 그리고 다시 또 뭔가 새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4개월 만에 사실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시작하게 됐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기가 너무 어리고 남편도 친정엄마도 시어른도 모두 반대했어요. 왜냐면 아기가 어린데 굳이 네. 1년도 안 지냈는데 너무 오바다. 너무 급하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때는 영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요? 네네 그런 뭔가 그것밖에 안 보였어요.
지금 뭐 시작하지 않으면 이러다 둘째 생기고 이러면 나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되게 심적으로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은 그 아기는 어떻게? 네, 아기는 어린이집 보내기도 조금 빠르지 않았어요? 4개월이니까 네. 어지간히 내가 누굴 네. 또 믿지도 않는 성격인데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도 주말에 일을 하시는데 제가 주말만 출근하면 되니까 네네. 좀 어머니께 사정사정을 했죠. 사정사정을 했고 1년 뒤에 이제 1년 봐주셨거든요. 네네. 1년 봐주시고 1년 뒤에 남편이 주말에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주말에 보게 됐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많은 임산부분들이 뭐 산후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산후 우울감을 많이 느끼신다고 해요. 근데 약간 그런 거를 느끼시면서 또 이제 일에 대한 병행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으면서 그런 게 같이 오셨던 걸까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게 뭔지 알겠는 게 네네. 아무 이유 없이 밥 먹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걸 처음 경험해봤어요. 저는 굉장히 밝은 사람이어서 네, 그렇잖아요. 긍정의 아이콘이시잖아요. 나는 되게 그렇지 않, 이 호르몬은 어쩔 수가 없나 보다. 그러니까 그냥 미역국을 먹다 펑펑 운 기억이 나요. 그냥 너무 쓸쓸하고 너무 네. 외롭고 그리고 겁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겁도 나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처럼 확 느껴지니까 그냥 되게 매사가 슬프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자꾸 남편이랑 싸우게 되고 당신이랑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아이까지 놔버려서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잖아 라는 남탓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우울감에 되게 사로잡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뭔가 빨리 해야 이게 해결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저는 또 공감도 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근데 계획 임신을 했는데 또 계획 임신이 아니고 이제 일을 하시다가 결혼을 하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금방 또 가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엄마 됨에 대해서 뭔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런 부분들이 또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엄마들이 사실은 그 산후 우울감 같은 걸 경험한다고 하더라고 많은 엄마들이.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감정이 이해가 되고 또 이제 아이를 어쨌든 맡겨주실 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했는데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교회 사역을 먼저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우울감이 좀 해소가 되셨어요? 되더라고요. 근데 주말만 나갔는데도요? 네, 근데 되게 행복한데 또 오랜만에 사역을 제가 좀 쉬었다가 한 거였어요. 한 3년, 4년 좀 쉬었다가 하게 된 거니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공연만 늘 자유롭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조직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조금 이런 어쨌든 이제 책상에도 많이 앉아서 일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뭔가 이게 좀 나한테 맞는 기쁘지만 건가? 기쁘지만 뭔가 또 분출할 수 있는 곳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대에 서서 뭔가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괴리감은 조금 왔어요. 이제는 내가 그거는 아예 할 수 없나? 라는 마음도 오고 하지만 즐거움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거기서 뭔가 더 해소할 수 없는 뭔가는 있었죠. 어쨌든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들면서 어쨌든 일을 먼저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꿈은 지금까지 해왔던 배우, 이 꿈을 놓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럼 이 배우가 다시 배우로 복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과 또 생각을 갖고 계셨었는지 좀 궁금해요.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쵸. 이제 사역하면서 배우의 길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거의. 이제는 이거는 포기해야 된다, 이제는.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기회도 더 없을 거고, 나는 이제 더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이게 그냥 배우가 아니라 이 공연하는 배우들은 연습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한 2달, 3달 연습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막바지 가면은 뭐 10to10도 가요. 그럼 그 오랜 시간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며, 그 연습 기간도 너무 길고, 그러니까 좀 힘들 거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려놨는데, 근데도 마음에 그런 욕심들, 끊이지 않는 그런 열정들이 늘 있으니까 기도는 했어요, 제가. 기회가 생기면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면 하게 해달라고. 이 끈을 놓지 못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비커밍맘 대표님께서 연출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그 미니 역할을 이제 오디션을 이번에 공개적으로 볼 건데 미니 역할은 뽑지 않겠다. 너에게 기회를 먼저 줄 테니.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생각해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생각했는데 안 되겠다. 내가 맡아줄 사람이 없다 했더니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매일 새벽 예배를 갔는데 글쎄 담임 목사님이 기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그날따라 기회에 대한 말씀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무슨 예를 하나 드시는데 어디 여행을 가면은 뒷머리는 없고 발에는 날개가 달린 동상이 있다. 근데 그게 기회라는 동상인데 뒷머리가 없는 이유는 뒤에서 못 잡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빨리 가려고 그런 거래요. 그 기회는 그렇게 빨리 가고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뭔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게 응답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었는데 대표님한테 그날 전화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그리고 그냥 그다음부터 생각했어요. 우선 저지르신 거네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막 A를 봐줄 사람을 찾게 됐죠. 그러셨군요. 어쨌든 이렇게 이 과정을 보니까 배우로서의 끈을 결코 놓지 않으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또 아이를 낳고 또 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또 일을 시작하면서 많은 엄마들이 좀 동일한 그런 고민과 생각들을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또 워킹맘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보라 프렌즈가 느끼기에는 또 이제 출산 후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엄마들에게 지금 이제 과정이시잖아요. 그런 정말 사역도 두드리시고 또 배우도 하시다가 지금 또 이렇게 엄마 프렌즈 출연도 해주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이런 고민하는 엄마들에게 출산 후에 고민하는 엄마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좀 있을까요? 저는 뭔가 아기를 낳고 일을 하면서의 경험상 네. 우선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우선 저질러라. 그리고 나서 생각해라. 이게 너무 무책임한 말 같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황에 적합해야죠. 근데 정말 내가 절실하게 하고 싶은 그 기회가 눈앞에 왔고 다시 안 올 것 같을 때 그럴 때 그리고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이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우선 하는 게 좋고 저는 그리고 나서의 방법을 찾다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계획을 다 짜고 시작해도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변수는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수를 맞이할 바에야 아예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너무 또 저지르라 이 말이 저도 와닿으면서 약간 그 가로치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까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하셨고 그다음 또 다음 넥스트들을 계속 도전하시는 모습이 저는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요 우리 둘 선배 엄마의 정말 뼈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어요. 워킹맘으로 또 살아가시면서 또 육아하시는 엄마의 말이었는데요. 보라 프렌드가 또 맞벌이 부부라고 들었습니다. 또 두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 일을 시작하시면서 또 부부의 팀플레이가 어땠는지 살짝 궁금한데요. 그런 부분 어떠셨어요? 남편분과? 네. 우선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남편이 걱정도 많이 하고 이제 왜냐면 본인도 아빠가 처음 됐고 내가 없는 동안 4개월짜리 애를 어떻게 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정말 잘하시나 봐요. 너무 부럽네요. 왜냐면 뭐 저는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요? 내일은 동생 어린이집까지 비밀로 할게 막 이러고 귀여워 울리는 순간 애가 그 충격받은 얼굴 있죠? 뭔가에 너무 충격받은 얼굴을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얼굴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같이 때려요. 같이 때리고 되게 재밌어요. 내가 아픈 거를 막.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실 건가요? Push it to the limit, I can't go no more. Red light, no way, I'm coming back home. Long dirt road, all on my own. I'ma be the greatest, write my name in the stone. Write my name in the stone. Yeah, I'm coming back home.